안녕하세요. 10억 주식입니다. 자, 어제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은 연준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파월 의장이 0.5를 올린다고 얘기를 했지만 시장은 0.75를 올린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금리 인상만큼의 주가를 하락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요 경제 지표가 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고용지표가 잘 나오고 실업률이 낮게 나오니까 이렇게 되면은 금리를 더 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먼저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연준은 신뢰를 잃어버렸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말바꿈 때문에 시장이 이제 신뢰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5월 9일 날 과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식이 가능한가? 이 부분도 사실 걱정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발표될 CPI 지수 이것도 이제 걱정이 되고요. 자, 오늘은 이거 전에 이제 하락장에서 나타나는 흔한 악플러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애들 별로 이렇게 상관없는데 혹시 이런 애들 글 보고 피해보는 사람이 생길까봐 제가 이제 언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처럼 대폭 폭락한 건 아니었고 좀 폭락했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되게 복잡한 장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원유 가격이 좀 오르면서 에너지 쪽은 다시 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언제까지 이런 불안한 장이 계속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봉쇄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은 잡기가 힘들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한 연준의 금리 정책은 계속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앞으로도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떤 악플러가 뭐 쓸데없는 글을 남겼는데 한번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사람 주장은 뭐냐면 TQ는 이제 상장 폐지가 예상이 됩니다. TQ의 상장 폐지 조건을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 말대로 계속 주가가 떨어져서 상장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SQ 같은 걸 보면 얘는 상장 폐지를 한 300번을 했어야 돼요. 이 사람 주장대로 하려면. 근데 계속 병합하면서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무슨 근거로 폐지가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대공황 100주년이래. 경제대공황 100주년이랑 무슨 상관이죠? 네?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현재랑 이거랑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고. 뭐 저한테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떤 공부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차트 공부를 안 한대요. 전 차트를 안 봐요. 차트는 후행지표잖아요. 공부를 안 하고 기도 매매를 한다. 공부를 하고 매매를 합니다. 왜냐면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사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잘 모르겠고 이 사람 얘기는 차트상으로 고점에 왔고 역별이 있으니까 망한다. 그래서 TQ는 상폐가 된다. 그러니까 TQ 사지 마라. 자, 이분은 그러면 SQ에 몰빵을 했습니까? 계좌를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서 차트 보고 투자해서 부자된 사람이 있으면은 저한테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큰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열심히 배워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차트를 보지 않습니다. 차트를 보지 않는다는 뜻은 차트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레퍼런스로 참조하는 거죠. 자, 제가 보는 것은 차트가 아니고 주가가 얼마나 올랐고 지금 무슨 뭐 역삼각형이니 무슨 뭐 숄더니 뭐 기형이 차트니 그런 거 관심 없고요. 제가 보는 것은 기업의 밸류에이션입니다.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평가되어 있냐에 따라서 비싸도 살 수 있고요. 저평가되어 있어도 미래의 가치가 없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의 주식 가치관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차트를 보지 않습니다. 자, 주가의 가치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 거품이다. 그러니까 망할 거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분들이 주장대로 하면은 도대체 어디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자, 여기 이게 세월이 지났으니까 아는 거지만 자, 여기서는 고점이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도 떨어졌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닷컴 버블 근처까지 왔을 때도 똑같은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고점이 왔고 닷컴 버블이니까 또 무너질 거다. 하지만 시장은 또 올랐고 여기서는 또 얘기 안 했겠습니까? 여기서 또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또 시장은 계속 올랐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게 무려 10년입니다. 12년 동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떨어지니까 또 이제 떠드는 거잖아요. 그럼 또 올라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왜 판단 기준이 이 그래프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비단 저런 댓글러 악플러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정말. 그러면 주식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가격이 거품이라면 어디까지 떨어져야지 거품이 아니에요? 그것도 알려주셔야죠. 그래야지 그 가격이 오면 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스닥 100이 12,000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8,000이 돼야 됩니까? 6,000이 돼야 됩니까? 4,000이 돼야 됩니까? 그래야 어디를 가야 거품이 꺼지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한 근거는 도대체 뭡니까? 그거를 제시해 주셔야지 그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8,000인데 8,000이 영원히 제 죽을 때까지 안 오면 전 주식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어요. 그냥 막 떠드는 겁니다. 아, 이게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떨어져야 돼.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정말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실 주가의 그 가치 평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PER 아닙니까? 자, PER이 뭐죠? 우리가 주식에 발행된 그 총 액수가 있는데 단기 순이익으로 나눠가지고 몇 배를 쳐주겠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수익률이 시가총액보다 좀 작아도 PER이 높겠죠? 그래도 우리는 주식을 삽니다. 왜 그렇죠? 미래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주식을 사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테슬라 같은 거 아닙니까? 작년에 PER이 거의 1000이 넘었었고 지금은 100까지 떨어졌지만 왜 100까지 떨어졌죠? 기업의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죠? 그 기대값을 가지고 테슬라 주식들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산 사람들은 부자가 됐겠죠? 그럼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사지 않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못 벌었을 겁니다. 그죠? 자, 현재 주가의 P 레이쇼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높지 않습니다. 저번에 한 25까지 갔다가 지금 많이 조정받아서 21.86이고 이것은 2018년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금리 인상을 좀 심하게 해가지고 이 PER이 더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PER이 21.86이지만 포워드 PER은 17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가격이 무척 싸졌다는 얘기예요. 왜 싸졌냐? 기업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매출 대비 EPS 대비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PE 레이쇼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평가가 된 거예요. 근데 왜 저평가가 됐냐? 기업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대외적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봉쇄,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기업의 어떤 실적과는 아무 상관없이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거품도 많이 제거되긴 했지만 PE 레이셔도 많이 내려간 겁니다. 물론 이게 정말 불경기로 가가지고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PE 레이쇼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쵸? 왜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현재 가치를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래에 더 많은 수익을 낼 거라고 가정을 하고 가격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가 좀 떨어질 것 같다, 불경기로 갈 것 같다 하면 주가는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기 사이클은 돌고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금리를 내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죠. 그렇게 주가는 발전되어 온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거품이 끼는 게 아니고 이걸 이해를 못하시면 주식을 하시면 안 되고 저런 쓸데없는 악플러들은 무조건 앞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12월 연말에만 해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떠든 게 아니라 수많은 펀드 매니저나 그 다음에 언론기관 이런 애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 기술주 지금 사도 되나? PR은 좀 높아 보이긴 한데 앞으로 성장률은 여전히 매력.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은 또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언론 기사나 얘네들이 하는 말 이런 거 믿고 투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여기서 팩트는 하나가 있잖아요. PR이 높다. 이런 것만 딱 챙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죠? 매력이 있던 매력이 없던 이런 것들은 얘네 의견이고 저는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요. PL이 높다. 이게 팩트잖아요. 우리는 이 팩트만 챙겨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팩트가 있고 팩트가 아닌 게 있다면 팩트만 챙겨가시면 돼요. 나머지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자,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하면은 이럴 때는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까?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까? 이 뒤에 그래프가 없기 전에 여기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죠? 만약에 여기서 올라간다고 100% 확신하면 여기서 몰빵을 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것은 결과론적인 판단이잖아요. 만약 이때 금리를 인상했으면 여기서 무너졌을 겁니다.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론적 판단 아닌가요? 여기서 금리를 인상 안 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만약 여기에서 러시아 전쟁이 터졌으면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떻게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한다는 건지 전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그냥 후행지표예요, 후행지표. 예? 예를 들면 여기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게 어떻게 판단이 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어떻게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난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것은 도박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떤 기업이 현재보다 미래에 더 많은 매출액을 발생해내고 그 매출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PER이 떨어지니까 그 PER에 맞는 시가총액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사겠죠. 더 올라갈 거라고 믿으니까. 그런 집합이 모여있는 게 QQQ고, 그죠? 그 QQQ를 레버리지 하는 게 이 TQ 아닙니까? 그러면 나스닥 100 종목들이 망한다는 데 베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베팅을 하세요. 그런 상품도 많이 있으니까. 저는 올라간다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앞으로 시대는 4차 산업시대가 혁명이 될 거고 반도체 수요라든지 기술주의 역할은 더더욱 중요해진다. 그리고 이미 글로벌화된 시장에서 얘네들은 그냥 미국 회사가 아니라 그냥 글로벌에서 탑 100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이 왜 망하나요? 어느 회사들보다 자본금도 많이 가지고 있고 현금 유동성도 좋고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고 매출액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왜 이런 기업들이 망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도대체가 어떤 그런 맥락이 없어요, 맥락이.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일단 시장은 연준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뭐라고 할까? 경제지표 같은 거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 실업률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인 정보, 고용지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 경제 상황이 아주 괜찮은데 그러면 금리 더 올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폭락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연준의 말이 먹히고 있지 않고 또 연준 애들도 말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신뢰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연준의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시장 지표하고 연관이 있는 거구나. 결국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더 많이 금리를 올리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먼저 선제적으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CPI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주식하고 채권하고 다 떨어지고 있죠. 이 동시에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만큼 지금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다 지금 그 돈이 달러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만 무지하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밸류에이션이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까요? 현재 PER은 아까 보여드렸지만 20일까지 떨어졌고 포워드 PER은 17.8분가 그 정도까지 된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등할 수는 없죠. 결국 시장은 심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심리가 해소가 되려면 여러 가지 그 반복되는 이런 악재들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시장의 반등은 좀 일어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조금씩 모아가면 됩니다. 그게 여전히 저의 가치관입니다. 왜냐면 언제 상승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자, 일단 다음 주 월요일이죠. 5월 9일. 이날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두 가지 의견이 다 존재합니다. 하나는 승전 선언하고 철군한다. 이 얘기가 있고 아니면 전쟁 선포하고 더 확대한다.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도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다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러시아에는 뭐 더 이상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국은 더 확대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어떤 사람은 또 철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 말이 다릅니다. 그날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조금만 아주 산 게 이런 이유고요. 5월 9일날 일단 보고 추가 매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점점 가속화시키고 있거든요. 이제 뭐 마리오폴에서는 이제 열병식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아조스탈 제철소 여기를 지금 함락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공세를 펼치고 있고, 어쨌든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어떻게든 동과 서로 쪼개가지고 그 남북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과거 동독 서독이처럼 또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자기네들 영토로 이렇게 영향하에 두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지 못하면 푸틴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많이 위축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결과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 같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러시아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러시아를 이번에 이렇게 냅두면 중국이 그 다음에 날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는 세계의 어떤 경제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의 값싼 그런 천연 자원을 얻어다가 쓰고, 그다음 중국은 세계의 어떤 공급망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제를 유지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경제 상황이 될 거라는 것은 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락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 올해 이제 가을쯤 되면은 중국도 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도 선거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중국 봉쇄는 언젠가는 풀릴 것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언젠가는 정리가 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모르는 것은 그 언제를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조금씩 매수해 가면 된다는 게 저의 판단이고요.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근데 시장이 크게 흔들리든 말든 우리가 안 흔들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냥 길게 장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제 계좌가 박살이 났지만 전 편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올해 한 해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힘내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